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저번 시간에 거래량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차트 분석 시리즈로 해서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또 기타 추가적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보조지표라던가 지지저항대, 기타 등등 좀 기초편 위주로 다루면 아시는 분들은 재차 복습을 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시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거래량 편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보단 다시 한번 복습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래량 편에 살짝 복습을 하자면, 그때 그런 내용을 했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은 악성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조정의 폭이 적다 하면은 약간의 좀 더 거래량이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재차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또 지지 저항 때까지 같이 참고를 한다면 더더욱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거래량, 캔들, 지지저항을 보기 위해서 또 캔들을 보는 거죠. 가격대랑,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재료도 그건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부분 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재료, 그리고 현재 시장에 자금이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투자 심리,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하는 건데, 오늘은 거기에서 거래량만 최대한 떼어내서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2편인 만큼 거래량 플러스 약간의 지지대까지 한번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제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살짝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양봉으로 잘 들어왔어요. 근데 음봉으로 3일 연속 쭉쭉쭉 뺐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쭉쭉 뺐는데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도 절반 이상으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감소를 하면서 밑꼬리를 만들어주는 음봉이 나와줬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죠? 이미 팔 사람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가격대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밑꼬리가 만들어지고 특정 이런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재차 매수세가 새로운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매수세가 수급이 동반이 된다면 약간의 거래량만 터져도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만 찾으면은 다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재료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고 남아있는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패턴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승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실전에서는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잘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보시면은 음봉으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때 음봉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적죠. 그리고 양봉일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서 이런 패턴이 보통 매집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일 확률이 높다까지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가장 저항대가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저항대 많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분들이 다 물려있을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인데 자꾸 살려준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대가 어디죠? 굉장히 지금 매물대가 많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또 우리는 거래량을 그냥 줄어들었네 라고 끝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매물대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을 저항대의 가격을 주가가 올려놨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 말은 팔 사람은 이미 거의 다 팔았고,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고점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집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투자자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 부근에 와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매물이 안 나오니 당연히 주가는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들이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고, 최근에도 이때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오고 나서 상한가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선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재차 거래량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뉴스, 뭐 오늘 또 재료가 나왔었죠, 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기타 이러 등등 여러 가지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 공략을, 거래량을 참고를 해서 한다면은 수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또 팁을 설명드린 게, 왜 이렇게 두 번의 조정이 나오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냐. 물론 한 번만 나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만 나오려면은 사실 음봉이 뭐 좀 더 이렇게 좋게 좀 더 폭이 크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음봉이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패턴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일단 이때 들어온 매수 수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미수 쓰는 분들도 많을 거고, 상당한 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보통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다 팔아야 돼요. 특히 미수로 들어온 사람들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죠? 3일째 되는 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한가 때 들어왔던 미수 물량들 다 이때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터졌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틀만 횡보 또는 조정이 나와준다면 단타 하시는 분들 다 지쳐서 빠져나간다. 그런 현상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조정의 폭이 나오고, 이렇게 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라인이 지금 어디죠? 요 라인이 지지대 분석을 해봤을 때도 전고점 부근이다.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그래도 깨지 않고 지켰는데 거래량은 줄었네. 매물이 안 나오네. 그거를 아까 제가 다시 뭐라고 설명드렸죠?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이게 이 가격대, 저항대, 단기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매집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잘 나오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키네마스터에서도 나왔죠. 이때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폭이 꽤 커요. 마이너스 7%. 근데 거래량 어떻죠? 이건 누가 봐도 이전에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기초편에서도 거래량 배울 때도 거의 뭐 속임수 음봉이다 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만약에 올라갔을 때 주가를 올렸던 어느 정도의 그런 세력이라고 만약에 지칭을 한다면, 세력의 매수세로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근데 그냥 이 하루 정도는 세력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해도 개인들끼리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이 반응이 없자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매도를 하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주가는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을 하죠. 왜냐면은 이전에 보였던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느꼈는데 이날은 하루 종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매도를 종가까지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종가 저가의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들끼리 치고 박았다는 그 증거는 이런 거래량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말은 다르게 돌려서 말을 하자면 세력들은 아직 팔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재차 수급이 돌아와 준다면은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또 NH벅스처럼, 자,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 부근, 가장 매물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많이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 탈출하기 바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대까지, 저항대까지 왔는데 지금 주가는 어디죠? 여기까지 이 정도의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아까 NH벅스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다가 전고점 돌파의 패턴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여기에 매수세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한 2, 3일 그 가격대에서 고가 부근이지만
고가에서만 이렇게 횡보만 해도 다 지쳐서 이렇게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매도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주가가 쭉쭉쭉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키고 있죠. 나름대로의 지지대, 좀 의미 있는 가격대, 저항대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단순하게 차트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끼가 어떤지,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인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참고를 하고 거래 대금도 같이 본다면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종목의 끼라던가 아니면 남은 재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확률을 높이는 이 도구 중에 하나를, 이런 거래량 감소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른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복습 겸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뻥 터졌다가 한번 딱 감소하고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눌림목, 단기 눌림목의 정석에 가까운 패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또 최근에 나온 종목으로 보자면, 유유제약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전에 거의 없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자,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고, 이 가격대는 크게 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나서 다시 탄력적으로 거의 20% 이상 반등이 나왔던 양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3일선, 5일선 눌림목 자리이기도 하면서 거래량까지 같이 본다면은 주도주 또는 뭐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종목들, 아니면은 섹터면으로 충분히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을 볼 줄 안다면은 더더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종목을 찾아보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적용할 종목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 연결해서 소액으로 검증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경험치들이 계속 쌓여야지 이게 정말 내 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BC도 이번에 나왔죠. TBC도 이때 보시면 거래량 비슷한 패턴이죠. 거래량 뻥뻥 터지면서 양봉 2개 나와줬는데, 그 다음날 어때요? 종가 저가까지 쭉 빼줬어요. 마이너스 11%지만 이게 그래도 두 양봉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는 패턴이 나오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역시 거래량. 종가 저가라서 이 캔들만 본다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이너스 11%나 뺐고 종가 저가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때 들어왔던 분들, 요때 들어왔던 분들, 요때 들어왔던 분들은 못 버팁니다. 요 부분에서 들어왔던 분들은 못 버텨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손절 또는 빨리 들어왔던 분들은 익절이 나갈 거고, 그런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재차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또 20%의 상승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강한 종목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종목에서만 봐도 몇 가지 이렇게 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이 거래량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우리는 단기 매매 또는 스윙 전략을 좀 참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앞으로 만약에 매매를 쭉 주식을 하실 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2편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은 또 거래량 편을 연장으로 또 심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이나 캔들이나 차근차근 시리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